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네, 여러분 2023년 올해죠. 11월 16일 목요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이날은요. 우리가 다 아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그런 날입니다. 자, 가을로 서서히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D-Day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수능 당일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듣기 평가 방해가 될까봐 하늘의 비행기가 잠시 이착륙을 멈춥니다. 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전국의 직장인들은요, 학생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라고 출근 시간을 아예 늦춰버립니다. 차 막히면 안 되잖아요. 경찰은요, 특별교통관리에 들어갑니다. 비상입니다. 비상. 사실 누구보다 간절한 건 학부모들입니다. 절에서, 교회에서, 성당에서 자식을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험 당일 에피소드 한두 건은 반드시 뉴스의 한 꼭지를 채우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일기예보는 며칠 전부터 수험 당일 날씨에 초점을 맞춥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한 이유는 단 하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자, 해마다 홍역을 치르는 것처럼 한 나라가 전체 모두 다 들썩들썩거립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이야. 너에게 편지를 써 보내줄 수가 없기에 모든 마음을 쓰고 있어. 우연히 널 만나면 우리 그때 뭐라 말할까. 언제까지 내 맘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래. 언제까지 내 곁에서 죽지 않고 널 기억하게 하는데. 찬바람이 불어오면 너와의 추억이 살아나. 그 알 수 없는 기분을 너도 가끔은 느끼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너와의 지
기억까지 살아나 언제까지 내 맘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래 언제까지 내 곁에서 죽지 않고 널 기억하게 하는데 무엇 때문에 널 잊지 못해 대체 뭐 때문에 내가 아파야 하는데 내 자신에게 화도 나고 미안해지고 어쩔 수 예, 노래 들었습니다. 몽니의 노래인데요. 언제까지 내 마음속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현재 대전 중일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는 이재하 교장 선생님 나와 주셨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양력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양력이 간단치가 않아요. 근데 보면 전국 진학지도협의회 전진협 수석 대표로 근무를 하셨었고요. 수석 대표를 역임을 하셨고 대전의 진학지도 협회장을 또 맡으셨었습니다. 현재는요 대전 세종 사립중고등학교 협의회 회장님으로 현재 직책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대전 중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재합니다. 저 교장 선생님 오실 때 보니까 다리에 목발을 짚고 계세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다치셨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와가지고 예. 오른쪽 연골 좀 수술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좀 완쾌되시길 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 입시 컨설턴트로 강의까지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직책도 맡고 있고 현직 선생님이면서도 또 컨설턴트까지. 자,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의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대학 입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예, 큰일 났습니다. 제가 선생님과 같이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시킬 텐데요. 어떤 그 사회적인 거대한 담론 그런 거 말고요. 당장 우리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 얘기 있죠. 현실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대학 입시 경향 뭐 이런 쪽도 얘기를 좀 하고 두 번째는 2024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는 거죠. 학생부 개정 사항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다룰 게 현재 중학교 3학년 2009년생 있죠. 고교 학점제. 야, 이게 엄청난 큰 이슈가 돼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고하는 책은 입시를 알면 아이 공부가 쉬워진다라는 책인데 정영은 입시 컨설턴트가 쓴 책 이것을 참고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그 저 학기가 새로 시작이 됐는데 요즘 하루 일과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3월 1일부로 교장이 예. 된 새내기 교장입니다. 예. 많이 축하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가자. 그래서 아. 애들 등교하는 것도 좀 등교맞이 좀 하자 그래서 예. 학교 한 7시 정도에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등교하는 거 보려고 네, 일찍 그렇습니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아침에 7시 15분에 이제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 예. 교무부장 미팅하면서 간단하게 회의를 하고 아. 7시 반 정도에 이제 교문에 나가서 애들 등교 맞이합니다. 그래서 등교 아. 맞이하면서 애들 예. 얼굴도 좀 보게 되고 인사도 같이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 하루 아침에 애들하고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애들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 그 아침 그 풍경이 좀 그려지네요. 한눈에 쫙 그려집니다. 정겹고 정말 그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별말씀 듭니다. 당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참 난감하기는 한데요.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어요. 바로 그 서울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분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거든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죠. 현재도 이제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교권 추락의 문제 이런 문제도 있었고 학부모 갑질이 뭐 도가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학생 인권 보장이 지나치다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으로서 교장 선생님으로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참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교장으로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고 그 선생님이 참 소통 창구가 있었고 했으면 그런 걸 예전에 막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자책감도 들고 저 스스로부터가 반성이 많이 되고 우리 공교육이 좀 더 튼튼히 갈 수 있도록 저 스스로 많이 변해서 선생님 소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애들이 반드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일조하고 싶습니다. 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요. 우선 궁금한 것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입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을 참조하셔서 저를 설득하면 듣는 분들 설득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엉뚱한 소리를 좀 하더라도 양해를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먼저 지금 현황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 뭐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대학 입시 현재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3학년 학생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시 전형이라는 게 있고 네. 정시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수시의 정의는 8월 30일까지 3학년에서 만들어진 학생부를 가지고 네. 네 가지 트랙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으로 네. 6장의 원서를 쓰는 겁니다. 한 학교에 2개 쓸 수도 있고 3개 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정시 전형은 네. 3학년 2학기 성적이 완성된 상태에서 학생부하고 수능 성적 가지고 가군,
나군, 다군에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정시로 가는 것보다 수시로 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원서를 써놓고 이제 평균을 대보면 예. 4.8장 정도 원서 쓰는데 일반 고등학교 학생 입장에서는 수시를 많이 쓴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그래서- 평균이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정시 수시에 대한 개념은 과거와 비해서 그렇게 확 바뀌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 틀을 예, 유지를 예,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봐야 예, 되는 예. 거죠.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 급하니까 이제 달라진 입시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그 정의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예. 부모님들이 대학을 다닐 때 생각했던 대학에서의 학점하고 예. 고교 학점제에서는 학점하고는 예. 낱말은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도 학점을 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건 그렇죠? 똑같은 이치인데 예. 대학에서 쓰는 학점의 정의는 예. 1시간씩 15차시를 수업하면 1학점이 완성되는 거고 아. 고등학교에서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이 쓰는 단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1단위의 정의는 1시간씩 17회 차시를 예. 이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중고등학교보다 대학보다 중고등학교가 방학이 예. 2주가 더 짧은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17시를 이수해야 되니까. 아. 그런데 이제 2025년부터 전면적 실시될 고교 학점제는 1시간씩 예. 16차시를 이수해야 고교 학점제가 되는 겁니다. 1시간씩 16차시.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16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1학점이 완성되는 건데 예. 대학교에서 쓰는 학점하고 고등학교 쓰는 학점하고 정의는 다르다는 거 말씀 먼저 드리고 예, 예. 그다음에 학점제가 도입된 근본 취지는 예.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학생들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의 편의에 있어서 학생들을 선택하게끔 시켰는데 예.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필요한 진로와 진학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보장해주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결국에 학교 와가지고 더 재밌게 공부하지 않을까? 예. 그럼 자기가 필요한 과목을 들으니까 더 흥미있어하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자기 진로에 대한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학점제가 도입됐는데 예. 지금 이제 과도기 준비 기간이고 지금 그러면 이제 학점제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자율권이 많이 부여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택권이 부여가 돼 있고 선택권이 부여가 되면 모르겠어요. 그 이제 자기가 자율권도 있지만 또 혼란스러운 면도 좀 동시에 생길 것도 같고 언뜻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예. 한 과목을 가르치는 시대에서 두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 아, 학생들이 이제 대학처럼 강의실을 이동하면서 수업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 아 그렇네요. 그다음에 교실의 크기가 소수 과목 15명이 듣는 과목도 있을 수 있고 예. 40명이 듣는 과목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 준비해서 공간이 확신해 가지고 예. 대부분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다 준비가 됐습니다. 학점 준비는.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다 과목을 가르쳐야 되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고교 학점제로 간다 그러면 흔쾌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좋아 가자 열심히 해주자 아. 이런 분위기로 이제 현직에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실시되는 해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현재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 있고 예. 중학교 2학년 3학년 예. 내년에 들어오게 되고 예. 내후년에 이제 3학년 지금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올 때 음. 2025학년대가 전면적 실시됩니다. 아 지금은 좀 부분적으로 예, 실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나요? 예. 아 그럼 그렇군요.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큰 차이점이 있는데 예. 중학교는 성적 산출 방법이 절대 평가입니다. 예. 절대 평가는 그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해서 이제 A, B, C를 결정하는 단위가 학교에서 결정되고 시험 문제 난이도에서 이제 A, B가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되는데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은 상대 평가입니다. 즉 아, 4% 100명이 시험을 봤을 때 4등을 해야만 1등급 되는 이런 그 구조가 학교 되는 겁니다. 내에서의 그렇습니다. 예. 상대 평가죠. 예, 예. 아. 그럼 이제 고교 내신도 상대 평가인데 수능도 상대 평가입니다. 그럼 이제 고교 내신하고 수능하고 똑같은 상대 평가 9등급제로 가는데 예. 고교 내신은 중간삭차를 적용하고 예. 수능에서는 중간삭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100명이 시험을 봐가지고 10명이 만점 맞으면 내신에서는 5등이기 때문에 1등급이 없어지는 거고 예. 수능에서는 다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들어와 있는 1학년 학생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언뜻 듣기도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는 1등급 인원수가 뭐
뭐 100명이다 그러면 막 20명도 될 수도 있고 10명도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 전체 4%, 정해지니까. 100명이면 4명, 예. 200명이면 8명밖에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되는 거고 25년도 지금 예. 중학교 2학년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올 때는 예. 1학년 과목만 상대평가, 음. 2, 3학년 과목은 절대평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거 좀 그렇습니다. 바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는 거고 예.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은 그 고교 학점제로 준비되지만 예. 1학년은 절대평가, 일반 선택 과목 주로 2학년 이루어지는 과목도 그 절대평가, 아니 상대평가고 예. 3학년 때 이루어지는 진로 선택 과목만 절대평가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같은 집안에 오빠 동생이 있다고 했을 그- 때 예, 그렇습니다. 연년생이나 뭐 1, 2년 그렇습니다. 차이 예. 있을 때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형이 했던 거 형이 동생한테 조언하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중학교 부문 계신 부모님들은 예. 학점제라고 그러는데 야 어떻게 변하지? 그럼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고민하게 될 거고 예. 지금 1학년 들어와 있는 학생들 예. 입장에서도 중학교에서는 절대평가해가지고 등수에 구애받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갈 수 있었는데 아, 고등학교 들어와 보니 상대평가 한 줄로 세우는 입장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그렇죠.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나한테 적용되는 부분이 어떻게 변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예. 길을 가야 예, 되느냐를 예, 그렇습니다. 인지를 할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이제 중학교에서 고교 학점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가서 예. 2시간씩 강의를 해주고 있는데 예.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부모님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 선생님이 생각할 때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학교 부모님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건데 예. 답은 하나입니다. 예. 어떤 고등학교를 가든 그 고등학교 갔을 때 예. 우리 애가 그쪽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음. 우리가 대학에서 원 쓴다는 정의도 뭐 어느 대학을 쓰든지 간에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예. 어떤 학생들일까? 아, 그 중에 우리 자녀가 어떤 위치 차지하고 있을까? 예. 이게 이제 원서 쓰는 게 정의인데 음. 고등학교 선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음. 이제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선생님들이 다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거하고 아, 예. 시설 측면에서 소수 과목 많은 인원수가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 예. 이런 부분 다 준비해 놓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대학에서 수강청 하듯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해 주는 거 이런 분들이 구축돼 있고 현재 1학년도 이제 준비도 다 하고 있고 예. 아마 아무 문제 없이 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학교 측에서 이제 준비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됐는데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 나름대로도 네.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어려울 부분인데 예, 고등학교에서 있는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예, 자기 진로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뭐 굳이 뭐 100%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오면 예, 고등학교면 이제 일주일에 1시간씩 진로 선생님이 예. 진로 선생님 들어가서 예. 학생들 진로에 탐색해주면 정리를 해줄 텐데 예, 그런 부분들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오면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나름대로 좀이라도 관심 가지고 오면 그게 쉽게 이제 정리가 되고 예, 지금 현재 2학기가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예. 내년에 배울 과목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 그래요. 이- 예를 들면은 뭐 과목이 어떤 종류가 있는데 뭘 선택하는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예를 들어서 주시면. 이제 사회 과목에서 예, 여러 과목 뭐 과목이 있는데 뭐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막 동아시아 등등이 있는데 예, 예. 나는 2학년 때는 무슨 과목을 듣고 3학년 때 무슨 과목을 듣겠다. 아, 그러면 이제 과학 과목에서 물리, 화학, 생물 원 과목이 있고 물화생지 투 과목이 있는데 아, 원 과목 중에서 나는 뭘 듣겠다.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예, 반편성을 해야 되고 이제 그룹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진로에 맞게끔 선택이 돼야 예, 나중에 이제 대학 갈 때 입시도 도움되고 아, 대학 가서 그러네요. 공부할 때 되는 부분들인데 예, 이게 나름대로 잘 설정이 되지 않으면 예. 야 2학년 때는 공부했는데 그렇죠. 아 3학년 때는 진로가 바뀌게 되고 딴 과를 선택하게 되면 예. 물론 배운 게 도움이 되겠지만 음, 직접적으로 이제 대학 갈 때 대학 가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은 미리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렇네요. 그 제가 이제 쭉 한번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선진적인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들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선택 폭도 넓어지고 어떤 그 좀 시대 흐름에 맞는다는 그렇습니다. 느낌은 있는데 네. 단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옛날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학교 들어가도 자기가 그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한다든가 그 학과 내에서도 그런 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미성년자고 한참 자기의 어떤 역량이 나한테 맞는 부분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100% 자율권을 주어주면 얘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1학년 때는 공군 조종사 파일럿이 되고 싶은데 2학년 때는 네, 그렇습니다. 예. 소설가가 네, 되고 싶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실제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렇죠. 어른들도 직업이 바뀌는데 당연히 애들 바뀌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시 상담에서 가장 학생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지금 그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1학년 때 했던 내용하고 네. 2학년 때는 의사였는데 아, 2학년 때는 생명학적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선택을 했을 때 대학에서 이걸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닙니까? 페널티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들어요. 그건 문제 없습니다. 아. 왜 바뀌었는지, 예. 왜 1학년 때 의사였는데 2학년 때는 생명학적 바뀌었는지를 진로 희망이라는 부분에 쓰는 700자를 아래한 걸로 쓰는 난이 있는데 아, 그런 데다 기록만 해주면 예. 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 그 예, 정도는 그렇습니다. 예. 대학교에서도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계 없습니다. 예. 근데 언뜻 전 그런 생각, 걱정스러운 느낌이 그렇습니다. 좀 예. 들어서. 당연히 당연하고 예. 그래서 이제 참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들이 예. 그런 자료들이 좀 많이 돼 있고 학생들이 아. 좀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예. 있고 좋을 텐데 그런 부분 인프라를 좀 구축해서 그렇죠. 학생 스스로 검색해서 자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모색되고 있고 저희 학교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관건이긴 한데. 근데 또 선생님 입장,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할 일이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네. 있고 이런 뭐 저 강의 준비 그렇습니다. 소프트적인 것도 있고 네. 야 옛날보다 왜 이렇게 뭐 일이 많아졌지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한 과목 가르치면 예. 중간고사 1차 고사, 2차 고사가 시험 문제를 한 번만 한 과목만 내면 되는데 예. 내는 가르치는 과목이 세 과목이면 그러니까요. 평가를 세 과목 출제를 해야 되니까 교재도 세 과목을 연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죠.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인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예. 우리 학생들 귀한 애들 학생들이 예. 예. 자기 나름대로 꿈빛 탐색하려면 예. 좋은 방법이다. 대학에 선택하듯이 고등학교에서도 고교 학점을 선택해서 꿈빛 탐색해서 필요한 과목들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론 이제 기본 교양권 다 모든 학생 듣게 되지만 예. 전공에 맞도록 찾아주는 과목들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예. 본인이 더 열심히 들을 거고 실제 저희들이 올해 학점제 준비하면서 예. 3학년도 다 선택 과목으로 돌려가지고 해봤더니 아, 저희 내부적으로 되게 어려웠어요. 그거 아, 하는데 그러시구나. 과목이 시뮬레이션을 늘어나고요. 미리 해보신 예, 거네요. 과목도 늘어나게 되고 예. 막 학년을 교차 들어가고 예전에는 전담 체제 예. 1학년 선생님, 2학년 선생님, 3학년 그렇게 선생님인데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었죠. 예. 지금은 1학년 선생님이 3학년도 가르쳐야 되고 아, 그렇죠. 2학년 선생님도 3학년 가르치고 그렇죠, 그렇죠. 1, 2, 3학년 다 가르쳐야 되고 막 이렇게 생기니까 어려웠었는데 그러면은 1, 2, 3학년이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도 있나요? 대학교처럼? 이제 그렇지는 그렇게 생각할 그런 수 건 있는데 아니고요.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국어 선생님인데 동시에 4개 반이 움직여야 되니까 4명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2학년 선생님도 들어가야 되고 1학년 선생님도 올라가야 되고 그렇지. 뭐 이런 이제 동시 이동지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과학 과목도 예. 예전에는 막 물리 선생님 한 분 들어가면 예. 그 옆에는 이제 화학 선생님 봐야 되는데 예. 4개 반을 선택해서 과학 선생님 4명이 동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시스템 되니까 이제 그런데 올해 1학기를 겪어보고 나서 평가해 보니 역시 학생들 본인이 선택해서 그런지 예. 수업 태도가 좋다. 음.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서 그러네. 고교 학점제 순기능적인 면도 참 좋다. 예. 이런 게 되니까 저희들은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히자. 애들 선택해서. 그러네요.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학 예를 들으셨는데 선생님이 네 분이 동시에 이제 오픈을 하면 어떤 과목은 아이들이 인기 있어서 어떤 선생님한테 확 몰리고 어떤 선생님은 거의 폐강 직전까지 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예. 학생들을 과목을 열어줄 때 예. 미니멈을 몇 명을 하겠느냐.
5명이 나온 것도 가르쳐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준선이 그럼 있어야 막 되겠죠. 50명이면 그걸 한 반으로 가르쳐야 될까? 예.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돼 있는데 학교마다 그 교육과정위원회라는 게 구성돼서 예. 뭐 15명은 미니멈 15명 이내 과목은 폐강하고 예. 공동교육과정 야간에 따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예. 유도해서 하고 많이 받은 발은 30명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30명 넘으면 분반해서 가르친다. 나름대로 이제 학교마다 룰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그렇습니다. 부분까지 예. 들어가 보면 고민이 상당히 예. 많으실 것 같아요. 와, 그 운영하시는데도 아이들한테는 이제 좀 더 저 많은 기회를 주고 선생님들은 이제 각종 그 당 풍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게 예. 예전에 보면 이제 학년 체제로 갔을 때는 시험 보는 과목이 많지 않아 가지고 예. 한 3일이면 끝나는 과목들이 예. 선택 과목이 많아지니까 하루에 4과목씩을 보더라도 5일 동안 보는 과목 그런 학교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 현실적으로 그런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월요일 날 시험 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보고 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런 저 바뀌는 차이점이 있구나. 그래서 막 세종에서도 보니까 예. 오전 4시간 시험 보는데 예. 소속 과목 보는 선택한 애들은 오후에 남아서 시험을 보고 가고 집에 가는 경우도 생기고 예. 예전에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자연스럽게 되고 있고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음. 알겠습니다. 제가 저 간단하게 고교 학점제 질문을 했는데 많은 얘기를 좀 나눴어요. 여기서 저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질문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노래는 옥상 달빛인데요.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노래를 듣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빛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길마저 흐릿해져 점점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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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감동입니다.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해주실래요? 저희들 야간 자습 끝나고 나갈 때 예. 방송 노래로 이 노래를 틀어주는데 음, 제가 작년에 이 노래 들으면서 눈물 나더라고 저녁에 애들 가는 거 그렇죠. 모습 보고 예. 고생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그렇죠. 8시 와가지고 저는 10시에 집에 갈 텐데 10시까지 네, 야간 네, 자습하는 네, 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9시 반에 가는데 9시 반이요. 예. 너무 고생하죠 학생들이요. 그렇죠. 아, 그런 노래 가사 중에 들어있더라고요. 아, 들어보니까 그래요? 너무 가슴도 아프고 우리 애들 참 이렇게 고생하고 있면서 하는데 잘 성장해서 잘 커서 큰 일꾼들이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아이고 맞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옥상 달빛 수고해서 오늘 또 들었고요. 또 한 질문을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통합형 수능이라는 얘기가 있고 저 잘 모르겠어요. 수능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도 선택 이수제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이게 뭐고 뭐 왜 중요하고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학창 시절을 이제 젊으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예. 수학이 이제 가형 나형이라는 게 있었고 문과 이과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수학 나형, 예. 그다음에 이제 이과 학생들은 수학 가형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공부했는데 뭐 수학 그렇죠. 1, 수학 2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수학 1, 나눠가지고. 2에서 확률 통계, 예, 예, 예. 수학 1, 2 미적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해서 시험을 여기까지만 가는 배운다. 게 있죠. 뭐 그런 게 있었죠. 이렇게 했는데 예. 개정 교육과에서는 원천적으로 문이과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통합형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문이과를 구분할 수 없다는 네. 것이 통합형 수능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문이과를 왜 구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예. 이과만 과목만 배운다고 해서 이과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 문과만 배운다고 해서 이과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융합해서 가야 된다 앞으로. 차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과 한 학생에도 인문학 선생님이 필요하고 예. 문과 학생들에도 그 과학 탐구 지식이 필요하다. 예. 이런 면에서 서로 섞어서 공부시키자. 그런 것 같아요. 네. 사회적인 트렌드나 흐름을 봐도 네. 요즘에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이과에서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그렇습니다. 높고 네. 그렇죠. 네. 융합 네. 통합 통섭형 학문이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과 학생들에게도 예. 인문학적 상상력을 좀 길러주고 맞아요. 문과 학생들도 기초과학에 관련돼 있는 수학 관련된 것도 심어줘서 예. 서로 융합해서 같이 저도 만들어주는 부분들. 예, 큰 범위 내에서 적극 찬성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예. 수학을 이제 공동 출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 할 것인가. 아, 그러면 이제 수원, 수투 과목은 공통으로 출제를 하고 예. 확률 통계, 미분, 미적, 기하를 학생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문과 계열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과 대학으로 갈 학생들, 예. 대학은 이제 문과 대학이 있으니까 그렇죠. 문과 사회 뭐 경상 쪽 갈 학생들은 예. 수원, 수투의 확률 통계를 선택하고 아, 공대 쪽이나 자연대 이런 쪽 갈 학생들은 예. 수원, 수투,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하는 경우가 합니다. 예. 근데 수원, 수투가 이제 수능 과목이 같으니까 문이과를 통합해 가지고 등급을 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1등급 인원수를 100으로 봤을 때 예. 확률 통계 선택한 학생들이 6명이고 5.8%. 예. 그다음에 이제 미적이나 확률 선택한 학생들이 94명, 100명 중에. 아, 그러니까 이제 정시에 서울연고대 뭐 상위권 대학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대학에 예. 문과 쪽의 대학에 이과 쪽 학생들이 들어간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제. 30% 정도는 이제 아마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아, 그렇군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국어에서도 예. 문학하고 독서가 필수 과목인데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 매체가 선택입니다. 예.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겠느냐, 예. 그 언어 매체를 선택하겠느냐 해서 두 과목 선택하게끔 시키게끔 이렇게 돼 있고 아, 그거는 뭐 큰 문제 없이 잘 되는데 가장 큰 게 수학인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탐구에서도 예전에는 사탐에서 두 과목, 예. 과탐에서 두 과목 선택했는데 지금은 섞어서 아, 사탐에서 한 과목 선택해도 되고 과탐에서 한 과목 선택해도 되고 이런 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 그렇군요. 그 선택 이수제.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굳이 아까 이제 큰 범위 내에서 통합형 수능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세부적인 제도를 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다음에 굳이 나누지 말자. 애들한테 선택폭을 넓혀주자. 예. 이과의 공대 쪽 갈 학생에게도 사회 과목 잘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예. 그러면 죄송한데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공부해야 될 부담 100에서 120%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이제 그 과목만 선택해서 들으니까. 그러면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그 전체 부분은. 총 그
공부의 총량은 똑같은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음. 예전에 생각을 하면 예. 이과 학생들, 공대 쪽으로 갈 학생들이 물리나 물리원을 선택하거나 이제 과학 과목을 선택하고 미적을 선택하는 경우고 예. 경상대나 이런 쪽 학생들이 이제 수원 선택, 확률 선택하는데 과목을 바꿨을 때 인문계열 쪽 대학을 갈 학생들이 나는 수학에 자신이 있으니까 미적을 보겠다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학생도 실제 있고 그렇죠. 이랬을 때 그 학생들이 과연 등급을 수능에 잘 맞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시하는 입장에서 걱정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그것도 장단점이 좀 보이는 그렇습니다.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더 한 차원 높은 데를 보면 예. 대학에서는 선택 과목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 우리 그, 과는 예, 이걸 예, 듣고 이걸 와라. 듣고 와라. 아, 그래요. 이걸 선택해서 많이 원서 쓸 수 있다.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해서 지금 이제 3학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금 수시 상담을 하고 있고 수시 상담하면서 예. 뭐 하고 있냐면 수능 원서를 나는 어떻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국어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 언어 맞히 중에서는 어떤 과목 선택하겠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그 수학에서 확률 통계 미적 기하 중에서는 뭘 선택하겠습니다. 아, 그다음 탐구에서 사회 탐구 사회 과목 과학 과목을 뭐 선택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생님하고 상담 중에 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조만간 원서 쓰면서 이제 이루어질 내용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쉽지가 않네요. 예, 현재 이제 돌아가는 게 이제 그렇게 돌아간다. 그럼 지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궁금한 거를 이제 전체 큰 틀의 범위가 아니라 흔히들 우리 저 주부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학부모님들이 딱딱 그 비교해서 그냥 던지는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특목고하고 자사고가 있잖아요. 특목고하고 자사가 있는데 특목고 뭐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자사가 없어졌는데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까? 멀리 봐야 될 텐데 예. 제가 이제 고교학점제 가서 강의하면 예. 끝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전 찾아와서 질문하는 부분들 대부분 이 부분 질문하는데 아, 그래요. 하나입니다. 원칙은 예.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게 되겠느냐. 특목고 A라는 특목고로 갔을 때 우리 학생이 가서 꿈기 탐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이제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로 특목고라는 거 있으면 나름대로 잘하겠지만 예. 성적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 과학고등학교를 갔는데 의미 있어서 내가 뜻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가서 잘 못 따라가면서 힘들어한다. 예. 그게 옳은 바른 선택일까? 이런 부분들. 이 그러니까 부모님 우선 거기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목고에 가서 예.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예, 적응을 그게. 잘하느냐 예,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관건이다. 되겠죠. 그렇죠. 예. 잘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서 봐도 거기에 대해서 그 특목고를 선택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학생도 그렇습니다. 예.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맞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럼 제가. 이제 특목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어차피 대학을 가게 될 텐데 예. 대학을 갈 때 고등학교는 과정일 텐데 예. 어디를 갔을 때 대학을 자기 목표했던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를 가지고 이제 아마 특목고 자사고 뭐 일반고 선택할 텐데 예. 그 부분에서 예. 대학에서 이제 전형을 설계할 때 예. 나는 일반 전형 학생들을 타겟을 해서 모집하겠다. 예. 특목고나 이런 쪽을 타겟해서 모집하겠다는 게 우리가 전형 요소를 보면 보이거든요. 아, 그런 쪽을 봤을 그쪽에서 때 요구하는 뭐 그렇죠. 어떤 예. 저 점수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조건이 비교과에 관련된 내용들 예. 이런 걸 봤을 때 예. 어디가 더 유리할지 나중에 3년 후의 목표가 될 텐데 예. 그런 부분도 결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네, 예. 그 대학교가 이제 어떤 그 분위기를 갖고 가나를 그렇죠. 먼저 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대학에 특목고를 중심 타겟으로 했다 그러면 뭐 서류 전형 위주로 뽑겠다. 서류 전형이면 아무래도 비교과 활동이 많을 텐데 예.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특목고나 이런 데가 비교과 활동 더 많이 하니까 그런 타겟팅이 되는 학교들. 그럼 내신 반영을 좀 높이 하겠다 그러면 이건 아무래도 일반 고등학교 애들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줄여서 학생부라고 그러는데 예. 학생부는 이제 형태 두 가지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1차 고사, 2차 고사에서 성적이 만들어지는 교과, 예. 그 나머지를 교육과로 그러는데
교과만 가지고 대학을 지원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교과 전형. 예. 그다음에 교과 플러스 비교과 전체를 울타려서 보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학생부 전 그거 그렇죠.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 애들이 갈 수 있는 뭐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이런 데 예. 부분들은 예. 교과 전형이 맞느냐 학생부 종합- 종합 전형이 맞느냐 전형이 이런 맞느냐. 부분들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고 음. 그래서 종합 전형이다 그러면 이제 비교과도 많이 보니 네. 나름대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고등학교 가서 좀 많이 하면 좋은 거고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 전형이다 예. 뭐 교과 전형은 정량 평가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 평가인데 예. 예. 정량이라는 것은 어떤 A 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모집했다. 예. 그러면 그 학교의 A 성적을 가져가서 엑셀로 변환해서 예. 그 학교의 모집 내신 산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예. 성적만 가지고 산출하는 아하. 이게 예. 교과 전형이고 예.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도 보지만 비교과 영역. 아 성적 이 과목은 우수한데 이 과목은 좀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지? 어. 아 얘가 아파서 떨어졌나? 예. 이런 과목들을 보고 꿈기 탐색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음.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물론 뭐 어려운 면도 있고 그렇지만 예. 고교 교육에 정상화하는 부분에도 일조하고 있다. 과정 평가가 중시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리는 부분들 예. 분야에서는 저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많이 가자. 그럼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떤 게 많아요? 저 대학교에서 전국적으로 볼 전국적으로 때는 보면, 예. 전국적으로 볼 때는 교과 전형이 많고 교과 전형이 많아요. 그 교과 전형이 많고 아. 이제 서울에 있는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뭐 12개, 15개, 뭐 9개 이런 쪽은 종합 전형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 전형이 많다는 것은 예. 거꾸로 뒤집어 봤을 때 예. 대학에서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을까? 그럼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학생을 뽑을까? 예. 그거보다는 대학 와서 공부를 잘한 학생을 뽑고 싶을 것이다. 아, 결국에는 이제 그렇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학 와서 나는 더 잘할 학생이다. 예.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 자기주도 학습인 학생을 뽑고 싶을 것이다. 자기주도비란 자기 꿈기 탐색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꿈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학생. 그러니까 너희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선생님한테 질문해가지고 아는 방법도 있고 독서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더 진보된 그렇습니다. 예. 전형으로서 이제 판단을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시스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기반이 신뢰가 좀 바탕이 돼야 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서로가 믿어야지 이거를 그렇습니다. 예. 못 믿으면 대학은 고등학교 못 믿고 고등학교는 대학 못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언뜻 드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특목고 자사고 어디가 유리하냐 이거는 그 개별적인 판단에서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사안별로 조금 더 깊이 그렇습니다. 파고들 예, 예, 여지가 예. 있네요. 좋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제 뭐 학교에서 뭐 상탄 기록도 쓰지 네. 말라고 한다고 그러고 또 어디 대회 나가서 우승한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반장도 적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상탄 거 자랑하고 적어야 되지 않나 뭐 하는 생각도 언뜻 들고요. 당장 아이가 왔어요. 나 저기 반장 선거 나갈래, 회장 선거 나갈 거야. 학부모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아이가 반장 나간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막 말리더라고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예. 학부모가 너 나가라 했는데 요즘에는 왜 아이가 반장 나간다는데 못 나가게 하느냐. 그 나가서 아무 소용없다고 엄마가 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랬습니다. 지금 말고요. 그래서 저는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저 입시 제도에 대해서 엄마한테 밀리니까 그냥 그때 왜 농담도 있었잖아요. 예. 아빠가 무관심 해야 무관심. 된다. 여하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회장 선거나 반장 선거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적극 추천하면 나가라고. 나가라고.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그것도 학생의 성장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예.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반장 선거 나가게 되면 왜 나가는지 본인 스스로 나가서 선거 공약도 발표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애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5명이 반장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공약 발표하고 나서 투표해서 예. 1명은 되고 4명은 떨어질 텐데 예.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당선되면 당선된 대로 예. 학생이 변화합니다. 성장이고. 그러면 이제 학교에 기록될 때 학생부 내용 중에 자율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활동이요? 활동. 예. 그럼 자율활동에 이제 학급 내에서 또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찰 내용들을 담임쌤이 기록해 주는데 예. 반장을 했다. 그러면 반장한 대로 이 학생이 어떤 의도에서 동기에 반장을 했고 예. 공약으로 뭘 내세웠고 당선돼서 어떤 활동하면서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나눈 배려 갈등 관리하면 니들이 발휘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거고 예. 떨어졌다. 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왔죠. 공연을 했고 공약을 했고 했는데 떨어졌다.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 반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학급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봤을 때 반장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속에서 애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반장 나가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고민도 하고 공약도 개발하고 친구들을 또 만나게 해서 여론도 듣게 되어가면서 그 사이에 대나무 한 마디가 크듯이 애들은 성장하더라.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가봐라, 그 나가봐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번 그 딴지를 걸어보자면 이제 반장하고 회장하고 하면 시간을 많이 뺏겨요. 그렇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네. 제가 공부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예. 뭐 누구 만난다고 가지, 선생님이 오라고 그런다 가지, 뭐 행사 간다 그러 가지. 언제 공부하려고 그러나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한 문제 더 문제 더 맞아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 애들이고 그거 안 하는 애들은 그냥 저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 되면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비교과 영역에서 인성, 예.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에 평가하는 요소들인데 아, 뭐 반장 안 해도 인성 부분 표현할 수 있고 예. 걔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 제가 오늘 학부모님한테 전화 받았는데 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 우리 애가 반장이 그런데 오저랩 넓어가지고 시험 기간에도 막 친구들 질문 오면 다 대답해주고 그렇지, 그러는데 그렇지, 그런 거. 이거 너무 속 터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시 그 전화 왔길래 어머님 애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하니까 감당하는 거고 그 친구는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1시간 더 공부하면서 가고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격려해주고 그 건강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하고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어울리면서 같이 리더십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예. 우리 애들이 나중에 컸을 때 어른 됐을 때 그게 그 애들이 모습이 아닐까, 그 행복이 아닐까 그렇군요. 이런 생각하면서 조금 어디가 뭐 100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이 치우침 한쪽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건 애들이 스스로 잘 조절해 갈 수 있다. 그 정도 능력되는 학생들입니다. 그건 학생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야, 저 우리 저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속이 좀 뻥 뚫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작은 그림에 집착을 하면 그게 저희들이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게 작은데 집착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잃는 게 더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 귀에는 지금 쏙쏙 들어오는데 우리 어머님들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잠깐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여기서 1부를 마치고요. 다음에 2부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노래를 한 곡 듣고 1부를 마치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권은비의 언더워터 노래 들어가면서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Underwater, coming back. 차갑고 투명한 내 맘 아래 천천히 발을 디뎌 tonight. It's okay. 설레듯 조금씩 숨을 나눠줄게. 아무 걱정하지 않게. Stay, stay.
받아들여 너와 함께할 여긴 언더워로